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그래서 자,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네. 예, 좋아요. 우리 과목이 그 표지 보면 공인 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또 뭐 우리 과목 제목도 모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2차 과목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뭐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문제니까 비중이 민법이랄지 공법이랄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또 문제가 쉽게 나오면 쉽지만 어렵게 나오면 또 문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과목이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본서는 세 바퀴 돈 거 알고 있죠? 1, 2월 달 한 바퀴, 3, 4월 달 한 바퀴, 5, 6월 달 한 바퀴. 그러니까 이 교재로 3번 돌아가요. 이 교재로 세 바퀴가 돌아간다고. 2개월마다 한 코스 들어가요. 근데 이것을 뭐 다 건들고 가면 진도 반도 못 나가요. 이 2달간에.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는 기본적인 거 할 거고 그러니까 혹시 빼고 간다 해서 왜 빼먹고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해되겠어요? 예. 어차피 3, 4, 5, 6월 가면은 밑줄 안 그어진 데가 없이 다 그어질 거예요. 공부해야 할 부분들은 안 해야 할 부분들은 안 하겠지만 해야 할 부분은 다 그어집니다. 근데 1, 2월 달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진도가 많이 못 나가요. 어차피 진도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밑줄 근거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고 쭉 따라와 주시면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교재가 두껍잖아요. 뭐 기초 교재는 한 권이 이건 아니 네 과목이 이건했는데 지금 과목마다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 시간도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 근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교재로 딱 3바퀴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코스입니다. 자, 그러면 뭐 공부 방법이야 뭐 워낙 다 이야기했을 거고 저는 바로 진도 나갈게요. 예, 저 이름만 설명할게요.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처음 오신 분은 제 이름 모르잖아요. 아세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 동영상 들었어요. 아, 이미.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저는 제 얘기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아까 원장님이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이거 보충해 준다 그랬죠? 네. 늦게 오신 분들 특히 기초 강의 보충 전반적으로 전범위 필요한 부분만 훑어준대요. 그러니까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갈게요. 뭐, 이런 이야기는 다 했을 거고. 자, 20페이지. 자, 20페이지,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총칙이 나와요. 우리 과목이 뭡니까요? 공인 중개사법입니다. 우리 과목에. 그래서 중개사법 제정 목적이 가장 먼저 나와요. 제정 목적. 그래서 이제 3가지가 있어요. 공인 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성 제고가 첫 번째 제정 목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부동산업이라 그랬어요? 부동산 중개업이라 했어요? 중개업. 중개만 동그라미 쳐세요.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도하고 뭐 한다? 건전하게 육성 그렇게 나와 있죠? 지도가 아니라 건전하게 뭐다? 육성.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이바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3가지가 제정 목적이니까 이 3가지가 가지고도 문제가 출제가 돼요. 오지선다형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 딱 하나. 뭘 주의하기로 했어요? 부동산업이라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했어요? 중개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걸 주의하라 이 말이야. 제가 앞으로 이제 동그라미 칠한 것은 주의할 사항. 공부할 때 주의해서 공부하라. 그럼 이제 시험에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렇게 지문이 뜨면 맞아 틀려요? 네.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무슨 업? 중개. 중개란 것은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알선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시험 보면 저게 또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목적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은 거기 1번, 2번, 3번 이랬고 밑에 해설이 많이 다르졌죠? 엄청 다르졌죠? 그 해설은 볼 필요 없어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여기는 해설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몇 개? 세 개.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해설 볼 필요 없어요. 자, DP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D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22페이지 법령의 구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 법령. 제목에서 법령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목에서 법령 동그라미. 뭔그라미? 동그라미. 자, 법령은 이제 크게 거기 여러분 교재에 5개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법이 나와 있어요. 이 중개사법은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뭐가 있습니까? 시행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행령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줄여서 뭐라 해요? 대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시행규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을 달리 표현해서 국토교통부령 그럽니다. 시행규칙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이제 법령이란 말은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이제 여기 세 가지를 묶어보세요. 1번, 2번, 3번을 묶어요. 여기다 이제 뭐라고 적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적어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구성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우리 법령은 이 세 가지.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법이 법률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다. 이 개념이 흔들만데 시행령이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이 자체가 시험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이 어디가 규정되어 있냐 이런 거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돼. 용어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 법령 그러면 두 가지가 또 들어가요. 뭐가 들어갑니까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따르는 규정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례. 조례 따른 거 몇 가지? 두 가지. 자, 우리가 이제 11, 12월 달에 기초 강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주택을 알선했어요. 주택을 중개했어요. 그러면 중개보수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뭘 따라서 받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천안 같으면 어떤 조례를 따라야 돼요? 충청남도조례, 시도조례니까 기억나요? 예, 기억나잖아요. 12월부터 그 강의했거든요. 이 주택 중개 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이 법을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규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억짜리 물건은 뭐 충청남도 조례에서 뭐 0.5만 받으라면 0.5, 0.4를 받으라면 0.4. 이 요율이 조례표에 나와 있어요. 이건 조례를 따르게 돼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관청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 있죠. 이걸 행정수수료란 말을 써요. 무슨 수수료? 행정수수료. 그럼 우리가 중개업하려면 그냥 해야 됩니까?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천안 우리 서북구에다가 중개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그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 이런 것도 뭘 따라야 돼요? 조례를 따르게 됐어요. 자, 이런 규정들은 조례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목 나와 있죠? 양가로 2번. 주택중개보수 요율 결정하고 행정수수료라는 단어 있어요? 네. 그 두 가지가 조례를 따르게 됐어요. 그 두 가지. 주택중개보수 요율하고 주택중개하면 몇 % 받아라. 이런 요율은 조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하는 것도 조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는 조례를 따르게 됐어요. 이쪽 권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 법령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5번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있습니까? 자, 이것도 넓은 의미 법령. 우리가 토지 건축물로 매매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우리 과목을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 과목 구성한 것이 이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까지 공부하라 그랬어요?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공부도 해야 되고 뭐까지 또 공부하라 그랬어요? 시험 보려면? 판례, 그렇지. 아니, 단원별로 이거 판례들이 조금씩 있어요. 민법처럼 판례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까지 공부를 해야지 시험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판례들은 우리 기본서에는 이제 들어있어. 우리가 기초교재는 없었지만, 많이 없었지만, 기본서는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 필요할 때 여러분들 체크해 드릴 테니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과목은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세요. 제목. 자, 법적 성격이라 했는데 어느 법의 법적 성격을 물었을까 지금? 공인중개사법. 이걸 법적 성격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을 물었어요. 자, 우리 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법을 분류할 때는 일반법하고 특별법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도 분류하고 또 공법, 사법, 사회법 이렇게도 분류가 되고, 그죠? 또 국내법, 국제법 이렇게도 분류가 되고, 또 실체법하고 절차법 이렇게도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은 그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런데, 자, 부동산 중개하고 중개업에 관해서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부동산 뭐에 대해서? 중개하고 중개업과 관련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반법이라는 뜻이 뭐예요?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야. 제한을 받지 않고 일반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 일반법. 그럼 특별법이란 게 뭐예요? 특정한 사람이랄지 특정 사항이랄지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란 말을 써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두루 일반법적으로 성격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는다 이 말이야. 중개업을 서울에서 하든 천안에서 하든 대전에서 하든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전부 다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어느 법을 따른다? 공인중개사. 이걸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 누구나. 이해되세요? 예. 근데 이제 뭐하고 비교했을 때는 민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개사법이 어디가 들어가? 특별법에 들어갑니다. 자, 뭐하고 비교하면? 민법. 이제 상법은 나누고 일단 민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개사법이 특별법에 들어가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보면 민법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어요.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건 민법 규정이에요. 그럼 민법에서 나온 이 750조 규정은 여러분들에게도 다 적용돼요. 그 규정이. 그죠?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도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어요. 한 바퀴 도신 분은 배웠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면 민법에도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죠? 근데 민법 규정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돼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만 적용돼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 사장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해. 이분들에게만, 그러니까 개공 등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민법에도 있고 우리 중개사법에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저촉되면 어느 법을 따라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왜? 민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한 거예요. 특별법 우선 원칙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두 법이 저촉됐을 때는 특별법인 중개사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우리 법에 그 별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법을 특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개업에 종사하신 것을 따른다면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만 뭐하고 비교하면?
민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개사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자, 밑줄 좀 그려볼게요. 그 법적 성격에서 제목 밑줄 보세요. 부동산 중개법이나 기본법 가로 안에 무슨 법? 일반법. 자, 두 줄,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이 법은 법의 명칭과 제정 목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개 및 중개업 분야에 대해서 일반적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거기다 멍크 체크. 자, 2번 제목 문제였어요.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법이 어느 법? 특별법. 제목 밑줄 그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가 나와 있어요. 네 번째 줄 후단. 예를 들어. 찾았어요? 거기 밑줄 그었습니다. 불법 행위라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법조에서 민법 750조 등 모든 사람 동원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있어요. 그 법 규정이. 그죠? 예, 그래서 일반법이고. 근데 중개사법 30조에 대해서는 개공 후 중개 행위 이 지문이 있어요? 누구에게만 적용돼요? 개공. 그래서 책임 민법보다 우선하여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신 개공들은 민법 규정을 따른 게 아니라 일단은 어느 법 따라야 돼? 공인중개사법. 특별법 우선은 원칙 때문에요. 그래서 민법과 비교하면 특별법 성격. 그리고 계속 밑줄 그으세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등 일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므로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그 지문이 있어요? 예. 자, 우리 법에 규정이 없으면 예적으로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만 체크하세요. 자, DPN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둘 것이 중간법이란 말이 나와요. 자, 중간법. 중간법을 달리 표현해서 뭐랍니까? 혼합법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중간이란 거예요?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이다. 공법하고 무엇의 중간이다? 사법의 중간이다. 그러면 여기서 공법은 누구하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뭐. 그죠?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법. 가장 대표적인 종류. 당첨. 공법 있잖아요. 공법. 우리 부동산 공법. 그것도 공법이고. 또 그 헌법이랄지 형법 있잖아요. 이거 다 공법 종류에 들어가요. 그럼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거예요. 잘못하면 국가에서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뭐 물건 훔쳤다면 절도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징역 벌금을 규정을 하고 있다고. 이거 다 공법 종류에 들어가요. 그럼 사법은 누구하고 관계? 개인과 개인.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 뭐예요? 민법. 저는 민법 배우잖아요. 뭐 채권자하고 채무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죠? 이건 합의를 원칙으로 한 규정들이 많아요. 임의성이 강하고 이건 강행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무슨 형태 법이다? 중간 형태 법이다. 그래서 중간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칠판 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왜 중간인 거 봐봐요. 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저 건자가 뭐라 그랬어요? 건자가? 건물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건 그러면 건물이에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쓸 거예요. 건 동그라미 그러면 건물. 그러면 갑이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의뢰인을 말해요. 누구에게 의뢰를 해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좀 이따 중개업소 사장을 말해요. 이걸 팔고 싶은데 중개 좀 해주세요. 의뢰가 들어와. 그러면 둘 간에 맺는 계약이 있죠. 무슨 계약이란 말을 써요? 그 두 번째.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이거는. 네, 좋아.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중개계약. 이걸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은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러면 이제 이 중개계약은 둘이 합의해서 이루어지죠. 둘 간에 합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공법적 요소라고 봐야 돼요? 사법적 요소로 봐야 돼요? 그래, 이게 사법적 요소야. 사법적 요소라고. 이거 하나 예를 든 거예요.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합의를 원칙으로 한 규정들이 우리 법에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건 사법적 요소. 근데 중개계약을 맺을 때 중개보수 미리 약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제 거래 끝내주고 나서 보수 달라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약정할 수 있어요. 이거 중개해주면 보수 얼마 주세요. 알았다. 약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공법적 요소요? 사법적 요소요? 사법적 요소죠. 합의로니까. 근데 이제 개공은 돈을 많이 받으려 그래요? 적게 받으려 그래요? 그래서 초과 약정을 해서 수령을 했다 가정을 해봐요. 더 받아 먹었어. 근데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이거 하라 하겠어요? 못하게 하겠어요? 못하게 하겠죠. 제재를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재를 부과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제재 규정은 공법적 요소라고 봐야 돼요? 사법적 요소로 봐야 돼요? 공법적 요소. 형법도 잘못하면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법적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 예를 든 거고 우리 법에는 이렇게 징역, 벌금, 과태료, 뭐 등록 취소 이런 제재 규정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런 공법적 요소고 또 이렇게 합의를 원칙이라는 규정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게 사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적 요소하고 사법적 요소가 우리 법에 혼합됐다 그래서 혼합법, 중간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중간법이라는 것은 무엇의 중간이다?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이다. 자,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긋습니다. 제목 밑줄 그시고 공법 관계 밑줄 그으세요. 공법 관계 있고 그 예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등록, 자격, 제재 규정, 제재만 동그라미 치세요. 원리만 하면 되니까. 이 제재 규정은 공법적 요소예요. 그다음에 사법 관계 밑줄 그으세요. 사법적 요소는 예가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중개 계약만 동그라미 원리만 하면 되니까. 자, 중개 계약만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이제 사법적 요소 예입니다. 뭐 손해배상 이것도 개인과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혼합된 중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거기까지 몇 줄 그었어요? 네, 중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거기까지만 몇 줄 그었으면 돼요. 개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법을 분류할 할 때는 아까도 했지만 국내법하고 뭐가 있어요? 국제법.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은 상식적으로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국내법. 국내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이 중개사법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효력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국내법이야. 그렇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는 다 이 법을 적용받아요. 그럼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애국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 영토 내 애국인은 우리 중개사법에 적용받겠어요? 네. 그건 적용받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두 번째 밑줄 그으세요. 4번 제목 밑줄 그으시고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이 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효력이 미치고 찾았어요? 네. 애국의 영토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국내법적 성격을 지닌다. 그 지문.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이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이걸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다 종합 정리할게요. 이제 이해독기한 거고 결론은 제목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결론은 아까 설명한 건 다 이해도 없는 거고. 자, 부동산 중개하고 중개업에 관해서는 무슨 법? 일반법. 일반법죠.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법이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별법 우선 원칙 때문에 자,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법이다, 사법이다, 중간법이다, 중간법. 셋 중에서 중간법이 들어가. 그러면 국내법이다, 국제법이다, 국내법. 원리가 그거야. 자, 그래서 가볍게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 예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재정 목적 아까 공부했죠?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인데 재정 목적 세 줄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져요. 다 풀었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중개여부 건전한 육성은 재정 목적 들어가? 네. 맞고. 부동산 중개여부 적절한 규율은? 없었죠? 네. 공인중개사 적절한 규율도? 없었죠? 개공 공신력 제고는? 예, 그죠. 이것도 없어요. 이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이거. 옛날 재정 목적이야. 국민경제 이바지는?
있어요. 그러면 답이 몇 개? 두 개. 몇 번? 2번이요? 예, 기억하고 미음.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줄 가지고도 오지선다형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재정 목적이 시험에 간혹가다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소홀히 하지 말고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절 용어. 용어는 매년 출제가 돼요. 매년 출제가 되는데 또 자주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용어. 자,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온 용어가 중개. 그 다음에 중개업을 먼저 할게요. 중개업.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개공이라 할 거야, 앞으로. 개공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습니까? 예.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소공.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까? 예. 중개보조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5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와. 그래서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26페이지 폈어요. 자, 26페이지를 펴시게 되면 이제 중개 있고, 청색 1번 중개의 정의 있어요? 그 두 줄 밑줄 보세요. 그 법 조문이에요, 그게. 그게 법 조문이라고. 자, 중개는 뭐라고 써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 조문은 꼼꼼하게 조문을 숙지하셔야 돼요. 자, 거래 당사자간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래 당사자간은 뭘 중개합니까?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밖에 권리입니다. 권리의 무슨 행위?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한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 조문은 꼼꼼하게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대로 이제 하나씩 해석 들어갑니다. 이 조문은 무조건 숙지해 놓은 게 좋아요. 그럼 법정이란 뜻이 뭡니까? 법률의 규정. 그렇지.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 누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 개업공인중개. 그럼 우리 법에서 규정된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느냐? 토지. 토지 중개할 수 있어요? 건축물 중개할 수 있겠죠?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임목 중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장 재단 중개 가능하고, 광업재단 중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럼 이제 몇 가지 중요할게요. 그럼 이 속에 자동차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럼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이 됩니까? 안 되죠. 자동차는 등록증이 있잖아요. 누구 소유라고 공시가 되면 안 돼. 그럼 선박은? 안 돼요.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안 돼요. 그럼 자동차는 안 되고, 그다음에 항공기는 안 됩니다. 중기도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이런 것이다.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양가로 일반 법정 중개세물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밖에 토지 정착물도 있고. 밑줄 긋습니까? 예. 자, 칠판에 적힌 거 밑줄 긋는 거요. 자, 이걸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래 당사자는 누구를 말해요? 자, 칠판 봐보세요. 책 보지 말고. 갑하고 을을 말합니다. 갑하고 누구를 말해? 을. 그러면 이게 건물이라 그랬죠? 건물은 중개 대상물 중에 하나죠? 그러면 매매, 사고 파는 걸 말하죠? 그럼 거래 당사자가 갑을 뭐라 그래요? 매도인. 을을 뭐라 그래요? 매수인. 이게 거래 당사자고. 교환은 물건을 막 바꾸는 걸 말하죠? 교환 당사자 쌍방을 거래 당사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린 걸 말하죠? 이것도 중개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누가 돼요?
임대인. 빌려준 사람 임대인.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전세권도 중개할 수 있거든요.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누구예요? 갑하고 을 중에서. 그럼 갑은 뭐라 그래? 설정자란 말을 써요. 자, 이 설정자 쪽이 이쪽이에요.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들어간 사람을 전세권자. 자, 그러니까 소유자 쪽이 설정자고 들어간 쪽이 권자입니다. 됐어요? 뭐 이쪽은 지상권 같으면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이분들이 거래 당사자예요. 그죠? 그럼 A라는 계공이 이런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중개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요? 그 밖에 권리. 이제 그 밖에 권리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밑줄 그거 볼게요.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거래 당사자란 개념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하고 누구? 매수인. 밑줄. 자, 교환 계약인 경우는 교환 당사자 뭐요? 쌍방. 자,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하고 누구? 임차인. 자,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누구요?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자. 거기까지 의미 적었어요. 이게 거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소유자 쪽이 설정자. 이해되셨어요? 들어간 쪽이 권자입니다. 전세권자,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거래 당사자 개념은 끝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매매 교환 임대차만 중개해요? 그 밖의 권리도 중개해요? 그럼 그 밖의 권리가 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왜? 중개할 수 없는 권리 중개한다고 하고 있으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옆 사람이 뭐라 그래? 중개할 수 없는 권리를 중개하고 있으면 할 일 없다 그래? 웃기다 그래, 웃기다. 웃기다 그래, 웃기다. 그러니까 그 밖의 권리가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중개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어요. 이 민법상 권리들을 말합니다. 민법상 권리들을 말하는데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뭔지 없는 권리가 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할게요. 자,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소유권은 중개 대상이 됩니다.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도 중개할 수가 있어요. 지역권도 중개할 수가 있고 전세권도 중개할 수가 있는 권리들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무슨 물건이라 해요? 영익물건. 자, 영익물건은 남은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들을 말하죠. 그러면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중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지상, 지역, 전세권은 설정만 중개한 게 아니라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득이 뭐예요? 득이. 이 권리의 득실 변경일을 알선한 게 중개다 그랬는데, 득이 바로 이게 설정이에요. 그러면 실이 뭐겠어요? 소멸, 소멸. 변경이 뭐예요? 이전 또는 변경.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소멸은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설정하고 이전 다 중개가 가능해요.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이 권리를 어떻게 중개할 것인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상권 예를 들어볼게요. 지상권 개념이 뭡니까? 지상권 개념. 땅 위의 권리 그렇게 표현하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랬죠. 나무 오중으로. 구체적으로. 건물 소유 목적으로? 그죠?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그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이야, 사용권.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봐보세요. 이 지상권 개념인데, 그러면 지상권은 합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약정에서. 그럼 잘 보세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그래, 타네. 가부토지. 가부토지. 이제 타라. 그러면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하려면은 이 토지를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 빌려야 돼. 그럼 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임대차라는 방법도 있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럼 이제 지상권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려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A 찾아가서 A가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여기 토지에다가 집 지고 사고 싶은데 이 소개 좀 해달라. 지상권 설정을 좀 중개를 해달라. 그러면 개공이 둘 간에 지상권 설정을 중개해주고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지상권 뭐예요? 설정이라고. 그러면 설정은 누구하고? 가방하고 을,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이해됐어요? 예. 이 사람을 지상권 설정자, 이걸 지상권자를 해요. 둘 간에 합의해서 계약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가 합의를 이끌어서 계약서 써주고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지상권 설정.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지상권 이전도 중개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역권도 설정이죠. 전세권도 설정이죠. 다 가능하죠. 그러면 지상권 이전은 어떻게 해요? 자, 이 건물 지으려고 이 토지를 지금 지상권 설정해놨죠. 빌려놨다고. 근데 이 토지를 아직 건물 안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욕심을 부려요? 병이 욕심을 부려요. 내가 은퇴도 했고 이 토지에다가 집 짓고 살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미 을이 그 토지를 지상권 설정해놨어, 안 해놨어? 그럼 병이 거기다 집 짓고 살고 싶으면 지상권 이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개공 찾아와서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개공이 을하고 병 사이에 지상권 이전을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전 계약서 써주고 보수 받으면 돼. 그러면 이전은 누구하고?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을하고 병하고? 을하고 병이야. 토지 소유자는 관계없고 이미 설정된 상태잖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설정 이전 다 중개 가능해.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지역권 설정, 지역권 이전. 전세권 설정, 전세권 이전. 이걸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칠판에 이 소유권하고 지상지역 전세권은 다 중개할 수 있는 권리요? 없는 권리? 있는 권리. 그럼 이제 영유물권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담보물권이 있어요. 그럼 담보물권이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자, 이건 이 아래로 적어볼게요.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통틀어서 담보물권이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세 가지가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우리는 이걸 배워요. 내용은 민법에서 배우고 우리 과목에서는 이걸 중개할 수 있는 권리냐 없는 권리냐 이걸 배운다고. 그러면 이걸 알려면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자, 유치권은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동산, 부동산 다 인정되겠어요? 다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유치권 중개할 수 있냐 이걸 설명하려면 이 유치권 개념부터 먼저 잡아봐야 돼. 그럼 이 동산 유치권 개념 뭐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 동산 유치권 개념 11, 12월 때 한 바퀴 도시물 계시잖아요. 민법에서도 배웠잖아요. 동산 유치 뭐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빨라요? 자동차 수리? 그렇죠. 또 세탁물 맡긴 거? 좋아. 그런 거예요. 또 시계 수리?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세탁을 할게요. 세탁물을 세탁소 주인에게 맡겼어. 그러면 세탁비를 가져올 때까지 세탁소 주인은 그 세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동산 유치거든요. 그죠? 근데 개공이 취급한 것은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그래서 동산 유치는 중개가 안 돼. 뭔지 아세요? 예. 그럼 이제 부동산 유치를 생각해봐. 이건 뭘 생각하면 빨라요? 부동산 유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면 빨라요. 도급계약 생각하면 빨라요. 도급계약이 뭐예요? 갑이 을에게 건물 한 채 지어달라고 맡겼어요. 맡기는 사람 뭐래요? 도급인이란 말을 써요.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란 말을 써요. 둘이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도급계약이에요. 그러면 건물 지어주면 1억을 주기로 했어요. 보수를. 자, 좀 이렇게 그냥 싸게 했는데 1억을 한다 봐봐. 근데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건물 다 지어주고 건물 돌려주려고 하니까 돈을 안 줘. 1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건물 돌려주면 자기 담보가 있어 없어? 없잖아. 1억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동산 유치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돌려도 된다고. 1억 팔 때까지 이 담보로 잡고 있다고. 부동산 유치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상권은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유치권은 설정은 중개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유치권 설정 행위는 중개할 수 있을까? 이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이건 11월 달에 내가 강의를 한 거예요. 설정은 되냐 안 되냐. 근데 잊어먹어 버렸죠. 기억 있어요? 좋아. 여기는 기억 없어? 기억이 없어? 기억을 어떻게 했어? 잃어버렸어요? 네, 좋아. 그럼 다시 해. 봐봐. 유치권 설정은 중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되겠어요? 그냥 애우지 말고, 애워도 되는데 애우면 이걸로 끝나잖아요.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파생이 돼, 내용이. 그럼 다른 것도 같이 공부가 되는 거지. 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에요. 무슨 담보 물권? 법정. 법정이라는 뜻이 뭐예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담보가 설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합의해서 돈 안 주면 유치권 설정하자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돈 안 주면 당연히 잡을 권리가 생겨 안 생겨? 그럼 둘이 합의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죠. 근데 합의에 의해서 인정된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당연히 잡을 권리가 생겨요. 아무 말 없더라도. 여러분들 세탁권 맡길 때 돈 안 주면 세탁비 안 주면 유치권 설정하자 그런 말 안 더라도 당연히 법에 의해서 잡을 권리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갑하골 사이에 끼어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설정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제공이 끼어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지상권은 아까 합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아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있어요. 법정 지상권. 이건 뭐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돼?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도 설정은 되겠어 안 되겠어?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설정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도 법정 담보 물권이죠. 그래서 설정은 안 돼요. 근데 이전은 판례에서 된다고 했어요. 이전은 뭐에서? 판례에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서서히 판례는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전은 돼. 그러니까 유치권 설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 이전은 된다. 근데 지상권은 설정 이전 다 되죠.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뭔만 돼? 이전. 안 되는 이유는 법정 담보니까. 개념 잡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 더. 그럼 이제 출제자가 유치권 설정이 중개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그냥 유치권이 중개 대상이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에? 된다고 여기는. 안 되고. 우리 여기 두 번째. 된다고 여기는. 하여튼 책 보는 것은 잘해.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야. 아주 좋았어요. 됩니다. 그러면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되죠. 반은 되고 반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출제자가 유치권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된다고 답을 해줘야 돼.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유치권 중개 대상의 권리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되냐 안 되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져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치권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질권이 뭐예요? 질권? 전당포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전당포가 뭐예요? 물건 맡기고 돈 빌려 쓰는 것이죠. 근데 이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이제 반지 맡기고 돈 빌려 쓰고 전당포에다가 시계 맡기고 돈 빌려 쓰고 이게 바로 질권이거든요. 근데 질권은 이것은 법정 담보가 아니라 저당하고 이 두 가지는 약정 담보거든요. 합의에 의해서 담보가 설정돼. 그러니까 개공이 전당포를 소개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어디가 인정된다? 동산. 개공이 취급하는 건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합의로 이끌어지니까 전당포 소유주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동산에만 인정돼. 근데 이 저당은 어디만 인정되는 권리요?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 그리고 약정 담보 물권이죠. 그래서 저당은 됩니다.
저당은 설정 이전 다 돼요. 이건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러면 종합 정리할게요. 담보 물건 중에서 유치권 설정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유치권 이전은 돼. 근데 그냥 물어보면 된다. 그럼 질권은 안 된다. 저당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상지역 전세권은 설정 이전 다 된다. 개념 잡았어요? 그럼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일단 또 채권이 있어요. 뭐 환매권이랄지 임차권도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일단 물권만 했는데 일단 이 정도만 기초 강의 때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몇 줄 거드릴게요. 읽어봐야 될 거. 자, 27페이지 첫째 줄 몇 적었어요? 따라서 27페이지 따라서 찾았어요? 소유권 몇 적었어요? 되고 영위물권에서 지상지역 전세권 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고 담보물권에서 저당권 된다고 나와 있죠? 근데 질권은 없죠? 그 이유는 안 되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무엇은 된다 그랬어요? 이죠. 근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부가 되는 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되는 걸로 나온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환매권 이전이라고 적었어요. 환매권은 이전만 됩니다. 임차권. 임차권은 설정 이전 적었어요. 설정 이전 다 돼요. 환매권하고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그 환매권은 이전만 되고 임차권은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서서히 할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만 몇 적었어요. 그 두 줄 공부하셔야 되고 나머지 권리 뭐 분명히 있고 이건 서서히 하기로 할게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란 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몇 적었어요? 즉부터. 거래계약을 말한 것으로서 권리의 발생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소멸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득실 변경 행위다 이 뜻이에요. 득이 설정, 실이 소멸, 변경 또는 이전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것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득실 변경 행위. 이제 지상권 설정 변경, 전세권 설정 변경 이런 행위를 뭐 하는 것이 중개다? 알선. 뭐 하는 것이 중개다? 알선. 자, TP 넘어가세요. 그러면 양가로 4번에 보면은 자, 또 양가로가 뭔지 모르신 분이 있어요. 양가로가 뭐예요? 가로가 양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양가로, 가로인데 그냥 빨리 하니까 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양가로. 자, 이거 아니 양가로 몇 번 하고 몇째 줄 밑줄 그러니까 또 양가로가 뭔지 몰랐고 어제 수업하는데 뭐 양가로가 뭔지 모른대.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죠. 밑줄 그러는데 그는 이게 양가로요. 그럼 내가 동그라미 1번 그러면 이거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양가로 몇 번 그러면 빨리빨리 찾으라고. 여러분들 지금 어디 무슨 내용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밑줄을 할 때 빨리빨리 그으면 돼.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알선은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적었어요? 알선이라 하면 중개행위자가 거래 당사연의 중간적 지위에서 거래가 선택될 수 알 수 있도록 돕는 행위, 돕는 행위란 말이 있어요? 예, 이건 말선이다. 연결해주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개다. 그러면 이제 중개 개념 개략적인 거 끝났어요. 그러면 중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자동차를 알선하면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왜?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럼 토지를 알선하면 중개 맞죠? 그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알선해야 중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소개해주면? 약간 중매. 아, 좋습니다. 그런 건 잘 알아. 그렇죠. 그건 중매고 중개가 아니에요. 왜?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 개념은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다. 그러면 하나 더. 이제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이거 공부해야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중개가 이루어지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세 가지. 중개의 3요소가 있거든요. 중개의 3요소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중개 대상물이죠? 중개 대상물 중에 하나잖아요.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뭐요? 의뢰인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뭐요? 개공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도 중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중개 행위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양가로 1번 중개의 3요소 나와 있어요. 중개 대상물 물건이 있어야 되고 의뢰인이 있어야 되고 중개 행위자. 중개 행위자가 가장 대표적인 행위자가 누구요? 개공. 개공이라고 적었어요. 일반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 행위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개공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의 3요소는 일단 물건이 있어야 되고 의뢰인이 있어야 되고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만이 중개가 이루어진다. 그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중개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자, 이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중개 행위의 법적 성격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실판 봐보세요. 이렇게 연결해 준 것이 중개라고 했죠? 알선하고 거의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개 행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요. 이 성격이 내용은 많지 않지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매매계약도 거래계약 종류 중에 하나고 임대차 계약도 거래계약 종류 중에 하나죠. 전세권 설정도 거래계약.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통틀어서 무슨 계약? 그러면 둘이 합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 민법 배우셨어요? 법률행위 뜻이 뭐라고 배웠어요? 법률행위 뜻? 말이 안 나오죠? 법률행위. 근데 법률행위라는 단어는 1년 동안 하면 한 100번 이상 들을 거예요. 법률행위. 어느 과목마다 다 나오니까. 이 법률행위라는 단어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수험생들한테 법률행위 개념을 써라 그러면 전혀 못 써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 거예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하로 요소는 법률 요건이거든요. 자, 그럼 잘 봐봐요.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건물 사겠느냐 이렇게 청약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우리 건물 사겠다 승낙이 떨어지면 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된 거, 반대 방향 의사표시 합치가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행위 종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 그래도 90%는 맛에 떨어져가.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갑하고 을은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개행위란 것은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행위죠. 그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 중개행위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행위라 그래요. 무슨 행위? 법률행위가 아니라 중개행위는 무슨 행위? 이건 사실행위고 거래계약은 법률행위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제대로 이해했나 확인 들어갈게요. 좋았어요.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 들어갈 때인데 둘 간의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아까? 중개계약이라고 아까 배웠죠? 그럼 이건 법률행위요, 사실행위? 봐,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내가 아까 그때 설명한 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계약이 아니에요. 중개 좀 해주세요, 청약. 알았다, 승낙. 계약이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법률행위요, 사실행위? 법률행위요. 뭔 또 사실행위? 중개자만 들어가면 다 사실행위. 그러니까 애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애워갖고 시험 보려면 안 돼. 이건 법률행위요. 왜? 계약이니까. 이것도 계약이니까. 다 법률행위. 근데 이 중개행위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행위. 무슨 행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중개행위는 무슨 행위? 중개계약은 법률행위. 거래계약도 법률행위. 개념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우리 중개행위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개행위란 것은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행위다. 이걸 사자라 그래, 사자. 민법에서 사자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자가 뭐예요? 사자 뜻. 사자 뜻이 뭐라고? 심부름꾼.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 사람 심부름꾼.
이걸 사자라 해. 대리인하고 또 개념이 틀려. 단순히 심부름꾼으로 하는 걸 사자라 해. 사자. 그죠? 한자로 쓰면 이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자로서 행위가 되겠어요? 이거 중개행위가? 이 개공이 하는 중개행위가 이 사람 심부름꾼 하는 행위냐고. 아니에요. 사자로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대리인으로 왔으면 대리행위가 될까? 개공이 하는 거 중개행위는? 아니에요. 그럼 무슨 행위냐? 독자적 행위예요. 무슨 행위?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개행위라고. 만약에 시킨 대로 해갖고 사고 터지면 나는 시킨 대로 했으니까 책임 안 진다. 그건 말이 안 돼. 책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고 대리행위도 아니고 무슨 행위다? 독자적 행위. 그리고 또 하나.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사전에 도와주고 있어요. 사전에 도와줘요. 사전적 또 보조해준다 해서 보조적 준비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중개행위 법적 성격은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나중에 글 안 하면 자꾸 틀려요. 자, 밑줄 볼게요. 연가리 1번. 중개행위 법적 성격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 후단 사실행위 동그라미. 사실행위 동그라미 쳤어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자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고 나와 있죠? 마지막 제줄 독자적 행위 동그라미. 자, 독자적 행위 2번, 사실행위 1번,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 3번. 번호 매겨놓고 공부하세요. 앞에는 다 부연 설명드리고, 자,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란 거, 독자적 행위란 거,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란 거, 몇 가지? 세 가지가 법적 성격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중개행위 법적 성격. 자,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도표가 있어요, 없어요? 중개 구별 개념 2번 중개 유형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3, 4월, 5, 6월 달에 할 겁니다. 이것도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게 아니고 3, 4월, 5, 6월 달에 할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중개업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1시간 내내 한 거 뭐 하나 있어? 중개 하나 하니까 1시간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이제 중개업 들어가. 1시간 내내 중개 하나 공부했어. 이해됐어요? 예, 실수 같습니다.